이제부터는 자 오늘 새로 이제 수업 진도 나갈 건데 뭐냐면 데이터 프레임 그룹 생성을 해볼 겁니다. 데이터 프레임 그룹 생성. 이게 뭔 소리냐면 판다스의 그룹 바이 연산자를 사용하여서 집단 그리고 그룹별로 데이터를 집계 및 요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는 우리가 그냥 이런 식으로 아까 데이터 봤을 때는 이게 솔직히 요약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데이터 그대로를 본 건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내가 원하는 그걸 값을 지정하고 그 값에 해당하는 값들만 조금 통계 처리, 이렇게 집계 처리해가지고 결과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지정한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별로 집계 함수를 적용하고 그룹별 집계 결과를 하나로 합치는 과정을 거친다. 자, 이렇게 말했을 때 진짜 모르겠죠? 어디 갔죠? 아, 네. 자, 한번 그룹 바이 어그리게이션 메카닉스. 이게 뭐냐면 그룹 바이의 그 총계 메카닉을 보여주는 건데 약간 메커니즘을 보여준 겁니다. 자, 인풋 데이터. 우리가 아까 프렌드 SRC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프렌드 데이터 프레임을 생각해 볼게요. 자, 프렌드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살짝 사실이 뭐 이렇게 뭐 성별로 이렇게 공통된 게 만약에 키 값이 그 성별이라고 해볼게요. 성별. 그럼 뭐 남자, 뭐 여자, 이로 뭐 성별을 표시하지 않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성별을 한 사람들은 뭐 1데이터, 4데이터, 5데이터. 근데 이거를 성별별로 나누고 싶은 거예요. 성별로. 그럼 남자들은 다 여기로 가고 여자들은 여기로 가고 그냥 내가 성별을 무표기한 사람들은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남자들의 선택한 데이터들만 한번 제가 뭐 썸을 해보는 거예요. 다 더해요. 그러면 10이 나오겠죠? 여자들만 다 데이터한 더 값은 17. 그리고 성별 무표기한 사람들은 데이터 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로우 데이터 프레임에서 각자 내가 그룹별로 나눈 거를 통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합칩니다. 그래서 남자는 10이고 여자는 17이고 그 다음에 성별 무표기자는 9야. 이런 식으로. 이게 그룹 바이의 핵심입니다. 자, 데이터 URL 여기 있으니까 한번 데이터 URL을 받아 보시고요. 네, 준비가 되셨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데이터를 받아주세요. 데이터는 아까처럼 여기다가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아까 머신러닝 데이터. 네, 여기다가 뭐 데이터를 뭐 업로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아발론 데이터를 받아 보시면 됩니다. 아발론 데이터. 그래서 아까 다시 os.listdir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베이스 src 아까 했던 거 한번 찍어보면 자 여기다 아발론 데이터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다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저번 주 수업 때 배웠던 것처럼 다시 이 아발론이라고 이렇게 치고 src라고 해볼게요. 베이스 src에다가 플러스 아발론 점 데이터 이렇게 해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런 해주고 그러면 아발론 src가 잘 들어갔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아발론을 한번 받아봐야겠죠. 아발론 df. 자 이제부터는 제가 헝가리안 표기법을 쓰지 않고 조금 이제 진짜 이 데이터 프레임이 뭘 의미하는지 조금 이 표기 명명법을 확실히 좀 적어서 해볼게요. 왜냐면 지금부터 좀 습관을 들이면 좋으니까 나중에 진짜 실제 개발 관련해서 이제 실무에 가시면 갑자기 이렇게 코딩을 다 해요. 코딩을 각자 다 코딩을 하고 어느 정도 결과물을 만들고 이제 팀원들끼리 뭐 또 팀장이랑 같이 해가지고 코드 리뷰를 하거든요. 근데 모든 데이터가 갑자기 df1, df2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럼 아주 혼나요. 야 이렇게 코딩 명명법을 하면 나중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보니 라고 해서 지금부터 약간 명명법을 잘 하는 거를 습관으로 들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pd.read csv 해서 어떻게 하죠? 아발론 src를 하고요. 자 여기서 하고 또 뭘 해야 되냐면 헤더를 줍니다. 헤더는 어떻게 할까요? 헤더는 없습니다. 헤더 주지 말고 그냥 다 받아와 라고 하고 scp separate의 약간 약어인데 이거는 어떻게 나눌 거냐면 나는 이 쉼표 기준으로 나누겠어. CSV가 쉼표 기준으로 나누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names 그러면 컬럼 이름을 names라고 하거든요. 자, 컬럼 이름은 뭘로 할 거냐면 일단 컬럼 이름들은 이걸로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적으니까 그러면 names만 받아보세요.
names는 이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발론 df를 한번 찍어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식으로 뜰 겁니다. 자, 아발론 df에다가 이제 변수 할당을 해주고, 자, feed.readcsv를 한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했던 아발론 src의 경로를 타서 아발론.data를 받아올 건데, 자, 헤더는 none. 내가 헤더까지는 이거는 헤더를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 sp 어떤 식으로 나눌 거냐, 이 데이터 자체를 전부 다 이게 쉼표로 나눠져 있거든요. 쉼표로 까보면. 근데 이 쉼표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콜럼이 이렇게 딱딱딱딱 짜갈라집니다. 근데 이 names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을 뜻하는 건데, 이거는 받아오는 거니까 이 name들을 각각 sex, length, diameter, height, hole weight, shocked weight 뭐 이런 식으로 등등등으로 이렇게 내가 하겠다라고 하고 아발론 df로 찍어서 보여준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데이터가 엄청 많을 거예요. 4177 로우가 있고 9개 컬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제가 항상 하는 루틴을 말씀드릴게요. 데이터 프레임을 저는 이렇게 항상 받아와요. 데이터 프레임 받아오는데 사실은 데이터 프레임 받아오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데이터 프레임을 항상 받아오면 먼저 데이터 쉐이프를 확인합니다. 쉐이프가 뭐냐면 그러니까 데이터 형태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요. 어떻게 하냐면 아발론 자 df.shape 이렇게 찍어 봅니다. 그러면 로우가 4177개가 있다는 뜻이고 컬럼이 9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갑자기 이거 왜 하죠?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이거 왜 하냐면 지금은 우리가 지금 2차원 데이터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2차원으로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근데 나중에 되면 이게 디멘전이 이제 3디멘전이고 4디멘전이고 하면 여기가 하나씩 더 붙어요. 특히 이제 뭐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거는 뭐 딥러닝 할 때 자 딥러닝에서 이제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예로 뭐 이거는 데이터 수 그리고 가로 세로 그다음에 채널 뭐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4디멘전이죠. 그리고 그럼 이렇게 되면 쉐이프를 찍어보면 4디멘전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컬러 그냥 흑백이면 1, 컬러면 3, 채널 이렇게 뜨고. 근데 또 이제 딥러닝에서 딥러닝 이거는 지금 뭐 그냥 보통 많이 하는 이제 뭐 CNN일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뜨는데 뭐 RNN 같은 경우 RNN 언제 쓰죠? RNN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뭐 텍스트 같은 경우 아니면 뭐 예로 시계열 같은 경우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데이터 수 그리고 뭐 가로 그냥 가로 세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겁니다. 가로는 이제 뭐 이게 가로 같은 경우는 이건 시간을 뜻하고 세로는 이제 그냥 번수 데이터 특징을 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시계열 데이터도 이렇게 RNN으로 할 수 있는데 결론은 뭘 말하고 싶으냐면 이 쉐이프는 지금은 뭐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당연히 이제 2디멘전으로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이런 거를 쉐이프를 한번 찍어봐서 지금 총 데이터 로우 수가 4177개가 있고 컬럼이 9개가 있구나 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 지금 하는 뭐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몇 개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자, 그리고 자 데이터에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데이터 결측값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데이터에서 빈값이 있을 수도 있어요. 빈값이. 그래서 빈값을 확인하려면 아까 말했던 아발론 df를 가지고 .isNull을 해봅니다. is가 뭐 비동사로 그냥 뭐뭐이다잖아요. null은 그게 결측치라는 걸 뜻하는데 그래서 합쳐보면 이게 결측치냐라고 묻는 함수죠. 이렇게 딱 찍어보면 이게 first 결측치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근데 first 하는데 이렇게 보면 솔직히 알 수 있나요? 모르죠. 그래서 뭐 어디가 true인가 하면서 지금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다시 sum을 해봅니다. 0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요. sum 0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가 자 true, false, true 이거를 한번 sum을 해볼게요. 갑자기 왜 true, false, true를 왜 sum을 하지? 라고 했을 때 2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true는 1을 뜻하고요. false는 0을 뜻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그럼 만약에 아발론 데이터 프레임에서 isNull을 했는데 false 나왔는데 이걸 sum 해보고 또 sum 해보면 sum 이런 식으로 sum 이런 식으로 하면 만약에 이게 0이 아니고 막 1이에요. 그러면 결측값이 false가 한 개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가지고 결측값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가끔 가다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그러니까 널이면 이게 널 이렇게 non이라고 이렇게 뜨거든요. non이. 이거는 널 값이에요. 널 값. 근데 사실은 이것도 널 값 아니에요? 이것도 널 값?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나중에 좀 하나씩 좀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도. 근데 이런 것도 파악을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했던 apply 함수를 쓰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해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은 모든 값이 non이라는 거를 이제 가정했을 때 결제값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발론 df를 한 다음에 이게 널이냐, is 널이냐라고 하고 썸을 해주면 네, 결제치가 몇 개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 통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기술 통계 확인. 기술 통계 확인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통계학과 학생들은 뭐 알고 다른 뭐 하도 뭐 다 알겠죠. 뭐냐면 뭐 평균 확인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디스크라이브라고 합니다. 디스크라이브. 한번 묘사해봐라. 묘사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나와요. 랭스라는 컬럼에서 몇 개가 있고 4177개가 있고 미는 잠시만요. 썸의 축을 인자로 넣을 수 있나요? 썸의 축을 인자로 넣을 수 있나요? 아, 여기요? 여기 말하는 건가요? 다미님? 아, 네.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일단 이진어를 찍었어요. 그럼 여기서 썸, 엑시스 0 이렇게 되고 아니 1로 해볼게요. 1 되고 그럼 여기서 또 썸을 할 수 있죠. 이거 썸. 네. 이런 식으로 인자로 넣을 수 있죠.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이진얼에서 널 기준이 뭔가요? NA. 네, 맞습니다. NA입니다. NA입니다. NA가 여기서 널입니다. 널. 네, 답이 됐나요? 네. 일단은 뭐 기술 통계를 들어갈게요. 네, 답이 됐을 까 생각하고. 자, 아발론에서 디스크라이브를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각 컬럼마다 이렇게 뭐 카운트가 몇 개고 민이 있고 자 이렇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도 있고 편차도 알 수 있고 최소값 뭐 그 백분율 25%, 50%, 75% 그리고 맥스 값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뭔가 이상한가? 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자,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아발론. 자, 좀 헤드라고 줄게요. 자, 이거랑 뭔가 컬럼이 하나 없지 않나요? 없죠. 뭐가 없을까요? 성별이 없을 겁니다. 성별이. 네. 성별이 왜 없냐면 자, 다른 것들을 한번 값을 보세요. 다른 것들은 지금 숫자로 어떻게 보면 연속형 지금 변수잖아요. 전부 다. 근데 뉴메리컬한 변수인데 이 섹스, 이 성별만 딱 이제 전부 다 이제 그냥 문자형 카테고리컬 범수잖아요. 근데 카테고리컬 범수에서 솔직히 변수에서는 뭐 카운트 뭐 이건 셀 수 있는데 민이 있을까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있나요? 여기 미니멈 있나요? 25%가 이런 게 없죠. 그래서 디스크라이브에서는 이거는 이제 연속형 변수만 확인 가능합니다. 연속형 변수만 확인 가능하다는 말이 뉴메리컬한 변수만 확인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는 한번 집계 함수를 이제 사용해 볼게요. 자, 저 전복. 자, 이거를 아발론이죠. 아발론. 전복. 자, 이거를 성별에 따라 그룹 바이 함수를 통해 집계를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성별에 보면 여기 성별이 있죠? 이게 성별에도, 전복에도 성별이 있나 봐요. 아, 성별이 있겠죠, 당연히. 뭐, 남자냐, 여자냐, 아니면 I 같은 경우는 아마 intermediate처럼 그냥 뭐, 중간이라는 거, 중성도 있나 봐요, 성별이. 정말 너무 놀라워요. 자, 그래서 제가 변수를 그룹이라고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룹. 그 다음에 아발론 df를 아까 우리가 여기서 per weight 우리가 아까 이거는 이렇게만 표시하면 아발론 데이터 프레임에서 per date
전체 무게만 이렇게 전체 무게 컬럼만 확인하겠다는 PD 데이터 시리즈 데이터 프레임 그 판다스의 시리즈 형태로 나오겠다는 뜻이죠. 근데 그 시리즈에서 내가 그룹 바이를 할 겁니다. 그룹 바이를 뭘로 할 거냐? 여기서는 아발론 df에서 성별 기준으로 내가 그룹 바이를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이거를 다시 약간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자, 데이터 프레임 있죠? 데이터 프레임 있는데 자, 집계 변수를 넣습니다. 내가 어떤 거를 이렇게 뭔가 하고 싶은지 내가 어떤 거를 이제 이 값을 한번 그 성별에 따라서 이 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룹 바이라고 그 해당 데이터 프레임의 집계 대상 내가 성별로 집계를 하겠습니다. 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제가 그룹들하고 이제 변수 할당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룹들을 이제 한번 그냥 찍어볼게요. 어떤 식으로 되는지. 자, 그룹들을 그냥 찍어보면 판다스에서 그냥 이제 시리즈 그룹 바이라는 오브젝트 형태로 그냥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되면 뭐 바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한 거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여기다가 한번 집계 함수를 써볼게요. sum. 그러면 성별에 따라서 여자는 그 전체 무게가 1367이고 중성은 578. 약간 그리고 남자 수컷은 1514라는 이제 헐데이트인 이제 값을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값만 봐도 어느 정도, 이게 수컷이 조금 좀 전복이 제일, 자, 그룹들하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남성은 이제 1514, 그리고 여성은 1367, 그리고 인터미디에이트는 578,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집계함수를 써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우리가 썸을 해가지고 합계를 볼 수도 있지만, 그러면 한번 평균도 한번 볼 수 있겠죠, 민. 자, 평균적으로 뭐가 좀 큰지. 자, 근데 보니까 평균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암컷이 1.04, 그 다음에 중간계 0.43. 이건 계속 작네요. 근데 수컷이 0.99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랑. 근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지? 썸이 이게 더 많은데? 근데 왜 평균이 왜 더 작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개수가 더 많으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데이터만 보고, 그러니까 수컷이 무게가 더 많이 나가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이건 썸이니까. 그러니까 평균 값을 보면, 암컷이 실제로는 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구나. 라고도 볼 수도 있고. 근데 또 이것도 그냥 바로, 그러면 암컷이 무게가 더 많이 나가네?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미는 약간 이상치 같은 것도 반응하잖아요. 이상치인데 진짜 갑자기 서장훈 같은 그런 굴이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무게가 많이 나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보고 바로 표시해서는 안 되고 다음 주에 배울 이제 시각화 관련된 거를 보면서 그래프가 한 이 정도 보니까 이런 결책지들은 좀 이상한 거구나, 이런 이상치들은 좀 이상한 거니까 제외하고 그때 다시 썸을 찍어서 보는 걸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룹에서 사이즈도 볼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뭐냐면 몇 개 있는지. 그래서 아까 합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던 이유는 수컷이 암컷보다 개수가 많았죠. 개수가 많고. 또 이제 볼 거는 이 인터미디에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암컷보다 이게 당연히 좀 더 많은데도 이 썸을 찍어보면 확연히 이게 무게가 더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I에 해당하는 이 성별은 조금, 좀 무게적으로 차이가 확 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룹 변수가 하나가 아닌 전체 연속형 변수에 대한 집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이제 그냥 성별로 가지고 성별 가지고 이제 우리 헐 웨이트만 딱 봤잖아요. 사실은 성별에 따른 이제 모든 그런 약간 연속형 데이터를 다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일일이 여기다가 하나 치면 이제 다 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발론 df를 하고 그룹 바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바로 어떻게 하냐면 아발론 df에서가 성별 섹스를 넣고 그 다음에 밖에다가 민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원래는 여기에서 이게
뭐 홀 데이터가 있었죠. 홀 웨이트가 있었는데 이게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발론 전체에 대해 가지고 그룹 바이를 하겠다. 어떤 기준으로? 성별을 기준으로. 근데 총계 함수는 집계 함수는 뭘 쓰겠다? 평균을 쓰겠다. 라고 했을 때 length, diameter, height, 홀 웨이트 이거는 이것들에서 성별별로 이렇게 쫙 연속형 변수는 이렇게 보면 한눈에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만 봐도 이거를 시각화만 해도 어느 정도 우리가 그냥 조금 좀 가시적으로도 뭔가 머신러닝처럼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풀어볼 수도 있어요. 약간 잘 아는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도 사실은 이렇게 좀 청개함수 처리해가지고 그냥 평균들이 이렇게 쭉 나눠져요. 이런 식으로 나눠져가지고 스캐터 플롯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눠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2차원 데이터로도 이렇게 한번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이렇게 그룹 변수가 하나가 아닌 전체 연속형 변수에 대해 가지고 전체 연속형 변수는 이렇게 그냥 어떤 특정한 컬럼 이름을 적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체에 해당해 가지고 전체로 이렇게 찍어서 그룹 바이 해가지고 민을 하면 전체로 보이게 됩니다. 자, 근데 사실 이것도 좀 너무 귀찮잖아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도 표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발론 df group by, 자 group by를 하고 그냥 성별 뭐 이것도 빼요. 그냥 이것도 다 빼. 어차피 아발론 df 할 건데 왜 아발론 df를 또 두 번 적어? 라고 해서 성별을 적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min이라고 표현해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조건에 맞는 변수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새로운 조건에 맞는 변수 추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발론 데이터에서 아발론 df에서 좀 새로운 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 새로운 변수를 하나 추가해 보고 싶어요. 뭔가 아발론 df 그냥 이렇게 찍어보면 아발론 데이터가 이렇게 뜨잖아요. 뭐 성별, 길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뜨는데 여기다가 변수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배웠던 게 뭐죠? 여기다가 그냥 새로운 변수명 이름을 적어줘요. 뭐 length 불 이렇게 적어줘요. length 불을 적고 자 여기서는 아까 numpy 아까 임포트 했잖아요. np.where라는 걸 둡니다. np.where. 자 이거 어떤 거냐면 자 한번 보세요. 아발론 df에다가 length 아발론 길이 중에서 이 길이가 아발론 df length median. 그러니까 median은 중간값이죠. 그러니까 이 중간값보다 이게 아발론 df가 length가 긴 것들 길면 어떻게 되냐? 길면 length long이라고 하겠다. 근데 이것은 이거는 true일 경우에는 이렇게 뜨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게 조건이 안 맞아. false야. 그럼 length short라고 두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true일 경우. 요거는 false일 경우. 그러니까 np.where의 의미는 이렇게 내가 조건을 적었는데 만약에 이 조건에 부합한다 라고 하면 length long을 넌 length long이야. 이게 부합이 안 돼? 그럼 length short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지워야겠죠. 여기는. 뭐죠? 뭐가 문제죠? 잠시만요. median 이렇게 되나? 네. 여기 가로를 제가 빼먹었네요. median 이거 해가지고 이거 적어야 됩니다. 이거 제가 하나 빼먹었어요. 가로를 적어야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아발론 df를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그럼 length 불이라고 해가지고 길이가 이게 만약에 median보다 짧으면 length short, 근데 길면 length long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왜 했냐? 제가 아까 우리가 그룹 변수 하고 있었죠. 그룹 변수를 2개 이상 선택해서 총계 처리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avalon df 점 group by 했는데 아까는 그냥 이렇게 성별로 섹스만 넣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내가 성별로도 보고 이게 진짜 성별과 긴 녀석들인지 짧은 녀석들인지까지도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랭스 불이랑.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만약에 그룹 변수를 2개 이상 적겠다고 하면 이 그룹 바이 안에 가로 안에다가 대가로를 하나 쳐주고 다시 랭스 불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총계 처리. 그래서 내가 이것들의 민을 보면 어떻게 될까? 그럼 이런 식으로 뜨는 거예요, 여러분. 성별대로 나누고 또 랭스 불대로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암컷인데 암컷 중에 긴 것과 짧은 것, 중간 것인데 중간 것에서 긴 것과 짧은 것, 그리고 수컷인데 수컷 중에서 긴 것과 짧은 것에 대한 이 변수들의 총계를 평균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봐도 어느 정도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이러한 가정들이 뭐냐면 전부 다 ERD 가정이에요. ERD. ERD? ERD? 아니, ERD가 아니라 아닌데 그 ERD가 아니라 탐색적 분석을 뭐라 익스플로러 데이터 EDA 제가 약간 ERD는 데이터베이스 그거 하는 거고 EDA죠. EDA.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익스플로러리 데이터 애널리시스입니다. 데이터 애널리시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암컷인데 암컷 중에서 긴 것과 짧은 것의 차이를 한번 보는 거예요. 솔직히 평균적으로도 뭔가 길이가 길면 당연히 길이가 길겠죠. 근데 뭐 이 직경과 뭐 크기 위에 하이트, 그러니까 높이와 그 홀 웨이트 전체 무게 당연히 긴 거니까 좀 더 많이 나가겠죠. 뭐 이런 거 셔트 웨이트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조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류로 어떤 기준으로 또 어떤 그룹 변수 2가지 이상으로 해가지고 총계 처리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뭐 다른 이제 회분들이 이제 또 뭐 예로 뭐 논문 같은 거를 쓰고 하면 그러니까 좀 인문대 쪽에서는 조금 논문 같은 거 쓸 때 보통 이제 F 분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아노바 테스트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 할 때도 이런 것들을 조금 가시적으로 좀 표현해주고, 그래서 이것들을 그 아노바 테스트 F 분포를 그린 다음에 이제 아노바 테스트를 진행할 때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꼭 이용해서 잘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좀 근데 만약에 이거 전체 다 안 보고 그냥 내가 만약에 여기서 홀 웨이트만 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avalon df 점 group by 라고 하고 성별 그리고 length 불이라고 표시한 다음에 그냥 여기서 민을 하는 게 아니라 민을 이렇게 바로 적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걸 민할 건데 그래서 홀 웨이트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 홀 웨이트만 딱 이거 홀 웨이트예요. 홀 웨이트에 대한 것만 딱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거랑 비교해 보면 똑같죠? 이렇게 간단하게 좀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해서 그룹 바이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이 그룹 바이는 나중에 EDA 분석 같은 거 할 때 꼭 이제 이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가지고 보통 시각화 데이터를 많이 그리거든요. 시각화. 그러니까 이걸로 시각화를 많이 하니까 꼭 이 그룹 바이 함수는 꼭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